6월땡. 아주 어렸을 때 운동회 때 달리기를 아이들하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면 6월땡 하고 하는 음성과 함께 체육 선생님의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바로 달리기 시작을 한다. 문득 엊그제 같았던 추억의 순간이 지금 생각나는 것은 얼떨결에 결혼을 하여 딸아이 둘을 낳아 아무런 연습도 없이 아이들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며 내 나름대로 키워왔는데 항상 육아는 알 수 없는 순간들의 연속이라 너무 벅차서 그 당시를 회상하면 정말 끝날 것 같지 않는 고행의 길이었다. 다행히 이런 어리한 나에게 늘 지혜를 주셔서 아무 탈 없이 아이들을 키워 결혼의 과정까지 오게 한 주님께 감사드린다. 막상 두 딸 아이들을 결혼시키면서 나를 위로하고 싶었다. 그래서 뽀수기 잘했어. 그래서 나에게 주는 꽃다발을 사러 꽃집을 갔다. 화사한 꽃다발을 보면서 이제 내가 하려고 했으나 미뤄왔던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엊그제 결혼식을 마치고 난 후라 몸이 천근처럼 무거웠지만 힘을 내서 교육청에 들러 상담 수업 내용을 듣고 집으로 오는 중에 문득 그래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 요올땡 하면서 차를 모는데 갑자기 큰딸한테서 전화가 오는 바람에 블루투스를 켜고 전화를 받다가 글쎄 포항 IC 가는 길로 들어섰다. 이제는 한눈 팔면 안 되는 나이가 되었지. 정신을 차리고 서포항 IC를 들러서 다시 집에 오면서 요올땡 하고 출발해도 한눈을 팔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나이는 들었어도 정신만 차리면 하고 싶은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요올땡 시작하고 외쳐본다. 내가 겪은 물난리, 불난리.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2에서 P란 곳으로 먼 곳으로 시집을 온 세대긴 나는 중매 결혼으로 왔으니 결혼식 날 신부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친정 어머니는 웃음이 만발했지만 만난 지 한 달 만에 나는 미지의 곳으로 잘 알지도 못한 남자를 따라 나섰으니 막내 삼촌이 마침 이삿짐 센터를 하셔서 국도로 제2에서 P시를 가는 길은 멀고도 먼 길이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먹먹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든 지켜주겠지 하는 한 가닥 희망만을 품고
이제까지 살아왔다. 그래서 거처를 PC로 옮긴 후 바로 친정교회 모습을 닮은 교회를 택해서 남편이 타는 자전거를 뒤에 탈고서 다녔다. 물론 무신론자인 남편이 무조건 나를 따라 다녀서 가능했던 것이다. 그 당시 남편은 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서 밤인지 낮인지 알 수 없는 생활을 하면서 남편의 시계에 맞추어 살아가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사는 신혼집, 그것도 주택인데 대문 바로 옆에 문간방 같은 곳이다.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로 물난리를 겪게 되었다. 얼마나 비가 오는지 내가 사는 집에 10cm만 더 왔어도 가구고 뭐고 다 물에 잠길 지경이었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마지노선 10cm를 남기고 비가 그치자 물 받는 소동이며 온 동네에 똥이며 지저분한 것들이 발길을 감아 돌아 물을 받아와도 별로 쓰지도 못했다. 거기에다 그 당시에는 지금 보일러 방이 있었지만 혼자 사는 새신랑이 얻은 2칸짜리 이간장방은 연탄을 떼는 곳을 얻어놨으니 친정에서도 하지 않은 연탄불 살리기를 해야만 했다. 그렇게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아파트를 친정 부모님 도움도 받아서 28평이란 넓은 곳으로 이사를 했다. 그런데 사람이 좀 편안해지면 딴 생각을 한다고 남편이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했다. 신개척지인 조경 쪽으로 나가야겠다는 것이다. 물론 조경학과를 나온 터였지만 그 당시만 해도 개척지였던 터라 만류했지만 본인이 많이 힘들어하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와중에 바람을 쐬러 친구랑 경주에 남편은 놀러 갔다. 하필 그날에 산불이 크게 났던 것이다. 생전 처음 보는 산불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번져갔다. 내가 사는 아파트가 시내에서 떨어진 곳이라 산과 가까이 있었기에 불이 붙는 속도를 보니 눈 깜빡할 사이에 불은 저만 채 가 있는 것이었다. 마침 옆집 아름이 엄마와 같이 7개월도 안 된 큰아이를 포대기에 업고서 빈몸으로 시그너스 호텔 쪽으로 아름이네 고모가 사는 집으로 피신을 했다. 뒤늦게야 소식을 접한 남편이 와서 허둥지둥 찾았으나 아내와 아이는 없는 상태여서 많이 당황했던 것이다. 밤이 되어 마침 불길이 잦아들어 집에 와서야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그날 밤 옆집 아름이 아빠와 맥주를 마셨던 기억이 난다. 정말 불은 너무너무 무섭다. 이번에 어떤 연유로 발화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죽음을 맞이한 이들이나 이재민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얼마나 놀라고 힘들었을까. 옛날에 학교 포스터로 썼던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란 글귀가 생각난다. 우리 모두 그들이 당한 일을 내일처럼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인생길 하마
벌써 2025년인가? 언제 1980년대가 넘었지? 내가 젊었을 때가 1980년도였지 아마. 나는 이제 60을 넘어 막내딸 결혼을 며칠 앞두고 있다. 나야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한 결혼이었지만 지금 우리 딸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하는 결혼이니 얼마나 좋을까? 인생은 일장춘몽이라던 옛날 말이 이제 맞구먼. 엊그제 젊었을 때였는데 이제 나도 한 그루 나무처럼 그늘을 길게 드리워야 할 것 같아. 지나간 세월도 품고 앞으로 다가올 내일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율땡. 아주 어렸을 때 운동회 때 달리기를 아이들하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면 율땡 하는 음성과 함께 체육 선생님의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바로 달리기 시작을 한다. 문득 엊그제 같았던 추억의 순간이 지금 떠오른다. 얼떨결에 결혼을 하며 딸아이 둘을 낳아 아무런 연습도 없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며 내 나름대로 키웠는데 항상 육아는 알 수 없는 순간의 연속이라 너무 벅차서 그 당시를 회상하려 하면 정말 끝날 것 같지 않는 고행의 길이었다. 다행히 이런 어리한 나에게 늘 지혜를 주셔서 아무 탈 없이 아이들을 키워 결혼의 과정까지 오게 한 주님께 감사드린다. 막상 두 딸 아이들을 결혼시키면서 나를 위로하고 싶었다. 그래, 뽀쓰기 잘해냈어. 그래서 나에게 주는 꽃다발을 사러 꽃집에 갔다. 화사한 꽃다발을 보면서 이제 내가 하려고 했으나 미뤄놨던 일들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엊그제 결혼식을 마치고 난 후라 몸이 천근처럼 무거웠지만 힘을 내서 교육청에 들러 상담 수업 내용을 듣고 집으로 오는 중에 문득 그래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 욜땡 하면서 차를 모는데 갑자기 큰딸한테서 전화가 오는 바람에 블루투스를 켜고 전화를 받다가 글쎄 포항 IC 가는 길로 들어섰다. 이제는 한눈 팔면 안 되는 나이가 되었지. 정신을 차리고 서포항 IC를 둘러서 다시 집에 오면서 율땡하고 출발해도 한눈을 팔면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비록 나이는 들었어도 정신만 차리면 하고 싶은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율땡 시작하고 외쳐본다. 내가 겪은 물난리, 불난리.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이시에서 PC란 곳으로 먼 곳으로 씹은 새댁인 나는 중매 결혼으로 왔으니 결혼식 날 신부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친정 어머니는 웃음이 만발했지만 만난 지 한 달 만에 나는 미지의 곳으로 잘 알지도 못한 남자를 따라 나섰으니 마침 막내 삼촌이 이삿짐 센터를 하셔서 국도로 제시에서 PC로 가는 길은 멀고도 먼 길이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먹먹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선든 지켜주시겠지 하는 한 가닥 희망만을 품고 이제까지 살아왔다. 그래서 거처를 PC로 옮긴 후 바로 친정교회 모습을 닮은 교회를 택해서 열심히 다녔다. 남편이 타는 자전거를 뒤에 타고서 다녔다. 물론 무신론자인 남편이 무조건 나를 따라 다녀서 가능했던 것이다. 그 당시 남편은 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서 밤인지 낮인지 알 수 없는 생활을 하면서 남편의 시계에 맞추어 살아가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사는 신혼집, 그것도 주택인데 대문 바로 옆에 문간방 같은 곳에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로 물난리를 겪게 되었다. 얼마나 비가 오는지 내가 사는 집에 10cm만 더 왔어도 가구고 뭐고 다 물에 잠길 정도였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마지노선 10cm를 남기고 비가 그치자 물 받는 소동이며 온 동네에 똥이며 지저분한 것들이 발길을 감아돌아 물을 받아와도 별로 쓰지도 못했다. 거기에다 그 당시에도 기름 보일러 방이 많았는데 혼자 사는 새신랑이 얻은 2칸짜리 이간장 방을, 그것도 연탄을 떼는 곳을 얻어놨으니 친정집에서도 하지 않는 연탄불 살리기를 해야만 했다. 그렇게 쉽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아파트를 친정 부모님 도움도 받아서 28평이란 넓은 곳으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사람이 좀 편해지면 딴 생각을 한다고. 남편이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말아야 했다. 신개척지인 조경 쪽으로 나가야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조경학과를 나온 터였지만 그 당시만 해도 개척지였던 터라 만류했지만 본인은 힘이 들어하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와중에 바람을 쐬러 친구랑 남편이 경주에 놀러 갔다 오는 그날에 하필이면 산불이 크게 났던 것이다. 생전 처음 보는 산불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번져갔다. 내가 사는 아파트가 시내에서 떨어진 곳이라 산이 가까웠다. 불이 붙는 속도를 보니 눈 깜빡할 사이에 저만치의 불이 가 있는 것이었다. 마침 옆집 아름이 엄마와 같이 7개월도 안 된 큰아이를 포대기에 업고서 빈몸으로 시그너스 호텔 쪽에 사는 아름이네 고모 집으로 피신을 갔다. 뒤늦게야 소식을 접한 남편이 와서 허둥지둥 찾았으나 아내와 아이는 없는 상태여서 많이 당황했을 것이다. 밤이 되어 마침 불길이 잦아들어서 집에 와서야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그날 밤 옆집 아름이 아빠와 맥주를 마셨던 기억이 난다. 정말 불은 너무 무섭다. 이번에 어떤 연유로 발화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죽음을 맞이한 이들이나 이재민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얼마나 놀라고 힘들었을까.
옛날에 학교 포스터로 썼던 꺼진 불도 다시 모자란 글귀가 생각난다. 우리 모두 그들의 일을 내일처럼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인생길. 아마 벌써 2025년인가? 언제 1980년대가 넘었지? 내가 젊었을 때가 1980년도였지 아마. 나는 이제 60을 넘어 막내딸 결혼을 며칠 앞두고 있구나. 나야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한 결혼이었지만 지금 우리 딸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하는 결혼이니 얼마나 좋을까. 인생은 일장춘몽이라던 옛날 말이 이제 맞구먼. 엊그제 젊었을 때였는데 이제 나도 한 그루 나무처럼 그늘을 길게 들여와야만 할 것 같아. 지나간 세월도 품고 앞으로 다가올 내일도 자연스레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